국정조사하고 뭐 특검법 결국 만들어졌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잘 짚어주시긴 했는데 일단 시점 있잖아요. 시점이 좀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지금 상황이면은 민주당이 낙승한다 그런 예상들이 많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굳이 왜 이 시점에 꺼내 들었는지 그거를 명청 갈등의 입장에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긁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명청 네. 갈등 초기에 있었을 때부터 네. 제가 좀 예언을 많이 했어요. 뭐냐?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당권이 가까워올수록 네.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공소취소 끝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뜻 안 해주고. 쉽게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이 더 크니까 네. 본인은 또 차기 권력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노리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을 왜 제일 먼저 해소해 줍니까? 그게 제일 큰 카드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럼 지방선거 전에 꺼낸 거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친명계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또 특검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특검에서 뭐 검사들 또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무지성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안 걸려 있는 이 시점이 네. 이 친명계에도 결집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공소취소 관련된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네. 찬성하는 사람이 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할 정도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초조함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막 그 지방선거에서 점점 지지율이 붙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그거 공소취소가 무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판 자기가 없애는데 그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성준 의원은 뭐 공소취소 같은 건 누가 하냐. 네. 국민들 잘 모른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다 드러냈단 말이죠. 네, 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고요. 이거는 자기 재판 자기 없앤다는 거는 너무나 뚜렷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느끼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워딩이 좀 재밌습니다. 네. 꼭 필요하지만 네. 시기와 절차만 수기해달라. 그러니까 통과시킬지 여부는 수기를 하지 말고 네. 언제 네. 어떤 형식으로 지지율에 빵꾸 안 날 정도로 네. 어떻게 좀 신경 써가지고 알아서 해줘. 해주긴 네. 꼭 해야 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시기하고 절차는 있는데 내용은 없어. 네. 그죠? 내용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네. 시기와 절차만 수기해달라. 야, 진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네. 눈치 못 채게 네. 약간 야바이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시기와 이걸로 데미지가 적은 방향으로 그렇죠. 좀 내 재판 없애줘 이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제일 절실하잖아요.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사실 코스피나 뭐 다른 뭐 대외 이슈보다 가장 절실한 게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네. 재판은 당연히 그 전에라도 재개될 수 있지만 그렇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렵고 또 뭐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추가 범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음이 급하겠죠. 범행 후에 네. 범행 후의 죄적이 더 불량하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재판을 자기가 없애는 뭐 그런 문제 그 이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 기소 공소권 남용이나 수사권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옛날에 너무 검찰이 심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또 이재명 과거 대표의 사건에서 아니 그렇게 그 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10만 4천 원짜리 법인카드까지 다 터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 이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은 네. 우리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건이 아예 없어요. 내부 제보자가 있는 겁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 드러났죠.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 그 피고인이 폭로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그렇죠. 남욱도 그렇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도
이하영 관련돼서 있고 김성태 회장이 명확하게 또 증언도 했어요. 이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진작에 수사됐어야 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뭉개고 있다가 네. 그게 사건이 거의 공소시효에 임박하거나 이제 사건이 곰다 못해 터져서 수사가 된 부분이고요. 네. 혐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그래서 검사 숫자는 저는 뭐 몇 명이 파견됐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들도 바쁘기 때문에 네. 수사 양에 따라서 검사를 배치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서 검사들이 많이 투입된 것을 두고 네.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만 7천 원 기소 얘기하시는데 예, 예. 오히려 저는 제대로 수사를 그 당시에 좀 미적거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이 10만 7천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억대가 넘어요 사실 네, 기소된 억대가 액수는. 넘어요. 네. 예, 그리고 차량도 쓰고 네. 되게 늦게 기소됐어요. 뻔한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어요. 뻔해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를 쓴 장소가 대부분 집 근처 예, 식당. 집 근처예요. 네. 그리고 경기도청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기도청에 들리지 않고 네. 주차장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차량으로 쓴 겁니다. 네. 김혜경 씨가 썼고 한데 같이 기소했으면 되는 건데 네. 왜 10만 7천 원만 기소됐느냐. 그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10만 7천 원짜리는 맞아요. 경선 과정에서 네. 다른 후보자 배우자들한테 쓴 거예요. 우원식 네. 국회의장 부인. 네. 네. 다른 사람들 배우자들한테 밥을 산 거기다 보니까 이거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6개월 만에 공소시효에 맞아요. 걸리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있죠. 선거법이. 네. 그래서 저 같으면 6개월 만에 법인카드 다 수사해서 한꺼번에 다 기소했을 것 같은데 법인카드 관련해서 막 네. 일일이 다 법인카드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나 봐요. 사실 그것도 조명현 씨가 다 제보했잖아요. 그거 네. 어려운 사건도 아닐 거라는 어려운 것 사건 같은데. 아닌데 네. 저는 너무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10만 7천 원은 그래서 그 부분만 기소됐고 뒤늦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나머지 1억이 똑같이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만 7천 원짜리 요만한 거 찾아서 기소한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붙어 있고 시효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도 법인카드 하여튼간 1억 넘는 국민 혈세를 빼먹은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이 일부였을 뿐이니까 네. 저는 정당한 수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민주당 놀리긴 한데 아니 뭐 공소 취소 그거 조항 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 하는데 이전에 다른 특검법에서도 있었어. 최해병 특검법에도 거기도 공소 취소 조항이 있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슨 미중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뻔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때도 우리가 같은 지적을 했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특검 남발, 네, 특검 몇십 개 남발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권력 잡았다라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공소취소 권한을 자기들이 아마 그 우리 헌정사상 최초고요. 네. 그때 넣은 게 그게 전례가 될 수가 없죠. 본인들이 반칙으로 넣은 규정이 어떻게 하긴. 전례가 됩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다 이게 전례가 있으니까는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넣어놓고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규정을 넣겠다는 거는 네. 어불성설이죠. 아, 그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의당인가 그러니까 아니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하는데 최해병 특검은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네. 그것도 되게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 네, 애초에 특검은 검찰이잖아요. 수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네. 특검의 기능은 뭐냐면 권력의 눈치를 봐서 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다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출세하려고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봐. 맞아요, 사실. 네, 너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일시적인 공무원이니까 마음껏 수사하고 그냥 변호사로 돌아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집권처의 여당이 네. 아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할 텐데 네. 그거를 또 못 믿고 특검을 3개나 돌리고 4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검을 보통 여야 합의로 하고 특검도 여당 관련된 수사는 여당이 추천 안 하던 게 그렇죠. 일반적인데 지금은 양심은 있어가지고 혹시 위헌 결정 날까봐 아,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네. 그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임명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자를 임명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네. 네? 국민의힘 추천자를. 근데 이게 어떤 특검이 임명되든지 간에 네.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재판 없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사를 통해 가지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특검의 목적인데 그렇죠. 이게 뭐 억울한 사람을 가려주는 그런 목적은 법원의 어떤 역할이지 네. 특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해봐야 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니, 심지어 거지. 재판 열려 있잖아요. 재판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박종훈 대령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볼 장점이 많아요. 이 지시 여부가 예를 들어서 군인이잖아요. 네.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데 위법성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너무 뭐 뇌물을 받아와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네. 일단 상명하복에 따라줘야지 군의 기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해요. 네. 그 사건도. 그래서 네. 각자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항명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1심에서 무죄 났다라고 해서 2심 대법원이 다 남아 있는데 제대로 된 판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군인들이 다 각자 판단해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다 명령 안 따르고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공소 취소 규정을 넣었던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도 정작 통과가 되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냐. 법조인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헌법소원 내도 검사의 수사 기본권이라는 게 인정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법 자체로는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적어도 법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다투죠? 저의 전망은 뭐냐면은요. 네. 일단 다투는 방법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특검의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수사 대상자가.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류 중이지도 않은데 일반적으로 내 권한이 침해될 것 같으니까 그건 헌법 안 판단을 되겠죠. 해줘라고 하면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형상 원래 그것도 사실은 저는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면 각하를 할 거예요. 네. 그럼 본안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비록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네.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사받는 분들이 반드시 헌법소송을 제기를 해놓으면 네. 하다못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수 의견을 쓰는 사람도 논리가 엄청나게 궁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을 자기가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규정을 넣은 것을 네. 합헌이라고 하기에는 네. 우리 헌법이랑 너무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해관계 충돌부터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검사는 안 되지만은 재판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제기를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수긍될 아니 여지가 벌써부터 있다. 박상현 검사 네. 뭐 출국 금지했다라고 하고 뭐 수사 대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 특검이 불법적인 특검, 네.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에 대해서 그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람은 위헌적인 제도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있다. 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편이라고 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또 양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를 제기해서 헌법소송을 한다 그러면 저도 법리적인 어떤 뒷받침, 네. 네, 제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논리와 법리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서 네. 저도 그 부분은 같이 싸울 생각입니다.